펑션스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챕터 2를 갑니다. 87쪽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가는 게 좋으냐면은, 여기서 이 단원에서 필요로 한 형태를 뭘 보는 건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네모난 박스가 있죠. In this chapter, you will review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general property of limits, 극한의 성질을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algebraic expression, 수식적 방법을 통해서, 대수적 방법을 통해서 극한값을 찾고 표를 이용해서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말 뜻은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하고 표를 이용하는 거는 다 계산기를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algebraic express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형태 모양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찾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그래프를 이용한 형태 모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산기를 써서 극한의 모양을 추출하는 부분과 그래프를 딱 그려주고서 극한값이 있는 형태 모양을 찍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는 역시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 and vertical asymptote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asymptote가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horizontal은 알고 있죠. 수평 정근선과 vertical, 수직 정근선에 대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근선은 그때 예전에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 극한적 개념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값, 그것이 horizontal amplitude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y값이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바로 vertical amplitude라고 표현되는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continuity. continuity는 연속성이고요. 이때 연속이 안 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요 용어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removable이라는 용어. removable, 이건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불연속의 요인입니다. removable.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jump. 이건 챕터 리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좀 이따 다 나타나요. jump and infinity is continuity. 그래서 불연속의 요인들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형태로.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오실레이션이 빠져 잠깐만. 오실레이션은 아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불연속의 요인 세 가지입니다. 오실레이션은 극한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고 그다음에 and some important theorems. 그다음에 몇몇 중요한 정리. 그 다음에 스퀴즈 시어렘. 스퀴즈 시어렘이 여러분들이 알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샌드위치 용어는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스퀴즈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일상적인 원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림 밸류 스트림, 익스트림 밸류 스트림, 최대 최소에 대한 정리입니다.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시어렘, 중간값 정리. 기억나? 중간값 정리가 뭔지는 두 삽 사이에 그러니까 FA랑 FB랑 다르면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그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초월함수의 극한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초월함수의 극한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 되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 정의적인 파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들은 넘어가서 이 모양들을 우리가 짧게 봐줄 건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인 부분은 쭉쭉 넘어가는 게 낫거든요. 이제 어떤 것까지 넘어갈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 갑시다. 일단 읽으면서 갈 거면 그냥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92쪽까지 와보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92쪽까지 와도 좋습니다. 이제 자, 어셈피토츠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형태 모양은 여러분들이 극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특정한 b가 나오거나 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b가 나오는 형태, 이 형태에 대한 모양들 전부 다 y는 b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는 b라는 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그래프상의 형태의 모양을 주면 x하고 y축의 형태에서 y는 b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직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평 정근선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극한적 의미를 표현했을 때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얘가 이제 얘네들이 수평적인 꼴이라면 버티컬의 형태 모양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때 요 fx에 대한 조건이 뭘로 떨어지는 거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 대한 조건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형태에 대한 조건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찾는 건 사실 약간 모양이 달라요. 뭘 찾아내게 되냐면
이것이 사실은 y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y값 자체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때 이 형태의 모양들은 어디에서 y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x는 a값으로 가까이 갈 때 되는 조건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얘 형태로 써주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리미트 y가 무한대로 갈 때 이때 y값에 대한 조건을 했더니 a가 나오는 겁니다. 이 y는 당연히 gx에 대한 그러니까 gy의 그러니까 x죠. x의 형태로 썼더니 a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역함수를 구해서 이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x가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 그 y라는 함수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되는 것이 버티컬 그러니까 MCT로 나온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의미적으로 보면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x라는 함수값에 대한 조건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들은 전부 다 이 무한대로 갔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호리진탈과 그 다음에 버티컬은 특별한 경우예요. 사실은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냐면 자, 요거는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예용이긴 하지만 이런 함수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fx는 아주 기본 함수를 또 주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을 생각해 보세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어디로 접근하니? x로 접근하지. 실제로 정근선의 형태는 지금 모양을 잘 보면 자, 여기서 너희가 정근선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형태가 뭐냐면 버티컬을 쉽게 찾아냅니다. 자, 어떻게 버티컬을 쉽게 찾아나? x가 0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이 형태 모양에서.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 정근선의 형태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게 x는 0에서 이게 버티컬 정근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나타나? y는 x가 정근선이 돼요. 이게 정근선의 형태 모양을 지니는 겁니다. 정근선의 형태 모양을 그리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 형태 모양으로 추측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근선의 형태 모양 하도 오랜만에 발음하니까 에심프토츠의 형태 모양에서는 이것처럼 호리진탈과 버티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형태 모양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안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3쪽을 봐보면 theorems on limit라고 되어 있죠. 이 형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여기서 표현해 준 거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극한값에 대한 계산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극한값들의 계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하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형태 꼴들이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극한값의 형태는 부정의 극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부정의 극한은 우리가 이제 극한값에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부정의 극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정의 극한에 대한 문제들이 총 몇 가지 개념이 있느냐? 4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0, 0분의 0꼴의 형태 모양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미적분학과 통계 기본에서 실제로 함수의 칸을 통해서 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제 그것의 기본적인 연습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거든요. 일단 상태를 보면 여기서 이것들은 쉬워질 겁니다. 아마 이그젠플 20하고 이그젠플 21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좀 문제가 돼요. 일단 여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하나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함수들을 별로 다뤄보질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초월함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몇 가지 성질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부정의 극한에 대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다항함수에 대한 꼴들만은 익숙하게 다뤘거든요. 그리고 또는 어떤 꼴만 다뤘어요? 기본적인 무리함수 꼴을 다뤘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수함수, 그러니까 무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 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형태 모양을 다뤄야 되냐면은 이 자체에 대한 내용에서 초월함수에 대한 형태들이 여기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하는 형태에서 fx에 대한 요건이 이것이 초월함수에 대한 꼴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요 조건에서 여기가 초월함수의 형태들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의 꼴은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x라고 쓰면
요거는 뻔히 나타나. 로그 AX에 대한 형태들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무한대로 가는 이 형태의 모양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게 되느냐면 그래프로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서. 자, 근데 일단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진동합니다. 오실레이션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얘는 A 값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지? A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하고 A가 1이면 1인 거죠. 이 형태는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로그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요. 역시 A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거는 계속 하나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들로서 우리가 이 조건들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꼴들이 아닌 기본적인 형태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형태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외워지고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는 지금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못 풀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꼴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주어지는 형태 모양은 무엇을 이용하는 문제냐면 삼각함수의 극한은 무엇을 이용하는 문제냐면 이걸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를 이용하는 것 이것을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값이 1로 표현되어져요. 이때 이걸 증명할 때 쓰여지는 것이 스케이즈 시어렘입니다. 이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짧게 가주면 어떤 형태로 증명이 되어지냐면 자 우리는 여기서 원이 있어요. 요 원에 대해서 뭘 잡을 거냐면 반지름 1인 이러한 원을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세 가지가 되느냐면 자 이렇게 세 가지 딱 그려주면 요 바깥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호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을 생각했습니다. 이때 요 각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각이 x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파란색의 삼각형이 노란색의 부채꼴의 넓이보다는 작고 붉은색의 삼각형보다는 작은 거죠. 근데 파란색의 삼각형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2분의 1 r제곱 x니까 그냥 x입니다. 아하, sin x지. 2분의 1 r은 1로 줬으니까요. sin x로 표현되는 거지. 얘보다는 무엇이 커? 노란색이 큰 거죠. 그것이 바로 뭔 거예요? 2분의 1 r제곱 x니까 x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뭐죠? 붉은색은 탄젠트니까 2분의 1의 탄젠트 x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2분의 1은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뭘로 표현되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의 형태로 표현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먼저 역수를 취해버립니다. 역수를 취하려면 사인 x를 먼저 나눠버립니다. 사인 x를 나눠주면 1 사인 x분의 x 여기가 사인 x를 나눴으니까 코사인 x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지금 양의 값을 범위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동반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커져? x는 코사인 x보다는 커지고 뭐보다는 작아? 1보다는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극한을 붙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아이고야 x를 뭘로 안 나눴죠? 사인 여기서 얘를 지금 사인으로 사인 x 이 형태 역수를 취해놓고 이렇게 써놨지 지금 x분의 사인 x에서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형태 모양을 취하면 자 뭐가 되는 줄 보세요. 이때 스키즈 시어렘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 스키즈 시어렘은 극한을 붙이면 여기에 등호가 생겨요. 자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은 어디로 가? 1로 가고요. 얘도 어디로 가? 1로 가니까 중간에 낀 얘도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는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태의 모양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도 1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지. 그래서 이 형태 모양이 1이 되는 거야. 이때 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많이 쓰게 되냐면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도 많이 쓰게 되어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mx분의 사인 nx의 형태가 되면 얘가 뭐가 될까요?
이 꼴들이 뭐가 될까요? 이걸 이렇게 써주는 거야. 리미트.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사실은 삼각함수에 관한 이런 것들은 스킬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면은 수학적 스킬이 증가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AP를 한 다음에 보면 굉장히 스킬적인 부분들이 증가되어진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미적분하기 좀 쉬워져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때 보면. 이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변형, 불가능한 꼴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꼴의 모든 걸 맞추는 겁니다. 왜? 바깥에 있는 애들은 조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여기에서 얘를 조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sin nx를, 이 형태 모양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sin 안에 있는 이 값을 도저히 바꿀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우린 얘에 맞추니까 뭐가 필요해? nx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n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값들이 뭐가 있는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보면 sin mx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의 형태를 쓰고 싶으면 얘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는 mx가 되면 되고 곱하기 mx를 취하면 되지. 자, 이때 이 x들은 약분되네요. 그럼 모양을 봐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는 이제 어디로 가? 1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 x가 0으로 가면 nx도 당연히 0으로 가니까. x가 0으로 가면 mx도 당연히 0으로 가니까. 그럼 이런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이 값 자체들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형태에 대한 조건들은 우리가 요 형태 모양 1이고 1이니까 이 부분이 n분의 n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는 걸 알겠어요? 이 형태에 대한 연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더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습들이 힘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들은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써주면 제곱관계에 대한 형태까지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1 코사인 x든 이런 꼴이 등장하면 우린 양변에 뭘 곱해야겠어요? 이거는 뭘 만들라는 뜻이냐면 1 코사인 제곱 x를 곱해서 변형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줘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코사인 x를 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형태는 이렇게 풀라는 뜻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코사인 x가 있으면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이 형태 모양은 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x가 곱해졌죠. 그러면 이 형태가 뭐가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 됐지?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사인 제곱 x니까 x분의 사인 x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죠? 1로 갑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x 1로 가지? 그래서 2분의 1, 이 값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만 딸랑 주어진 다음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날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문제까지가 기본꼴의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따지느냐면 자연대수 2를 정의합니다.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대수 2의 정의도. 아까 전에 2라는 수가 뭐냐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때 2라는 수는 이렇게 약속되는 수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 형태를 처음에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테이블을 통해서 얘네들은 해석을 해요. 사실은 x가 값이 0에 점점 가까이 가는 값들을 집어넣습니다.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2의 2분의 1제곱이죠. 루트 2의 값인 거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렇지? 그 다음에 루트 2의 값이 아니죠. 1을 집어넣으면 1인 거죠.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는 형태의 모양 값을 한 다음에 이걸 추적합니다. 이 형태의 값을 2라고 정의하는데 얘는 대략적으로 근사적으로 어떤 값이냐면 2.718281의 형태로 표현되는 이러한 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라는 것도 하나의 숫자이고 파이처럼 3.14159이 나가는 형태 모양의 숫자에 대한 형태 모양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무한대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요것 자체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x가 0으로 갈 때니까 t분의 1을 자, x분의 1을 t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바꿔줄까? 이 형태에 대한 전이가 이것보다 이제 하나 더 써주죠. 그러면 x분의 1이 t로 가니까 이 모양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1 플러스 t분의 1의 t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지. 근데 이 표현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정의를 해준 거야. 근데 왜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어지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확장을 해갑니다. 자연대수 1을 정의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자연대수 1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이런 걸 약속을 해야 됐어요. 로그 2의 x라는 형태를 ln x의 형태로 표현했죠. 이때 이 자연대수 2의 정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로그 함수의 극한이라는 형태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되어져요. 이때 어떤 게 나오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 결과가 1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2를 사실은 이 자연대수 2의 정의로서 나오는 겁니다. 이 형태가 왜 나오는 거냐면 예를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의 ln 1 플러스 x지. 이 형태 모양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ln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지.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이게 바로 자연대수 2의 정의인 겁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얼마가 돼버려? 1이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여기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겠죠. 근데 로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물론 이건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만 지금 외울 필요 없는 건 옆으로 뺍시다. 옆으로 뺍시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실판에 쓴 걸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외울 필요가 없는 건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미치 이거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미치 이거면. 그럼 우리 뭘 쓸 수 있죠?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명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밑변환 공식을 쓰면 ln a분의 ln 1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무슨 꼴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바깥으로 빼내면 이 값이 1이니까 얘는 뭐가 돼? ln a분의 1로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밑이 있어봐야 이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밑변환 공식에 의한 상수를 뽑아내는 거지. 자, 이 형태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극한이 나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마이너스 1이 1입니다.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 형태는 뭘로 나오느냐? 이 형태에 대한 조건들을 보면 이 형태가 나오는 것은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자, 우리가 2의 x-1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 2의 x는 뭐가 되니? 1 플러스 t가 되지. x는 뭐가 되니? ln 1 플러스 t가 되지. 자, 이때 잘 보면 x가 0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요? t는 어디로 갈까요? x가 0으로 가면 t 어디로 가? 역시 0으로 가. 그러니 우리가 쓴 요 형태 모양이 뭘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x-1t로 뒀어. x가 뭐가 됐어? ln 1 플러스 t가 됐지? 좁다. 요거지? 뭐의 역수야? 이것의 역수지? 1로 가요. 그치?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근데 이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왜냐? 잘 나와서 이거를 안 외우면 얘는 이걸 외워야 합니다. 얘의 결과는 외워야 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로그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 얘는 왜 외워야 되냐면 시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증명하는 형태로 쓰지를 못합니다. 얘의 결과는 lnA입니다. 이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는 t라고 둡니다. 그러면 a의 x제곱은 1 플러스 t이고요. x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ln a분의 ln 1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집어넣으면 그 역수 때문에 lna가 나와. 근데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왜냐? 이 형태 모양이 나왔을 때 이 모양들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나중에 근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가면은 이걸 간략하게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오늘 로피탈의 정리까지 처리할 거거든요. 로피탈의 정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연습은 조금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선생님이 자연대수 이해 정의를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영어로 썼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쉽게 보면은 다 어디로 가는지 봐보세요. 전부 다.
얘네들이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식 결합을 시키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얘가 뭐가 되게 되냐는 거죠.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 양변을 x로 나눠주면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또는 이런 형태를 변형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아까 전에 mx분의 2의 nx-1 이런 식의 변형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초보적인 변형인 겁니다. 이런 형태들의 조건들 때문에 이것들이 의미가 있고 이것을 다루는 법을 조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초락 지금 프린트 하나 나눠준 거 있죠? 요거를 지금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딱딱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함수의 연속입니다. 이 연속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x는 a에서의 연속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쪽 여러분들이 보면 그 밸런스 책이나 여러 책에 보면은 우리가 미적분학을 볼 때 a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상수의 대표적인 꼴이죠. 그렇지만 영어권 애들은 보통 c를 많이 쓰죠. 왜? 컨스탄트의 앞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밸런스 책 때 보면 c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형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그리스트 fc입니다. 함수값이 존재할 때이고요. 두 번째, 이그리스트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이고요. 세 번째, 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같은 게 아니었죠. 존재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거냐면 우리는 불연속인 세 개의 예를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기억을 해보세요. 이때 같이 했을 때 선생님이 불연속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연속의 정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럼 불연속인 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 y는 x분의 1을 그려보자. fx는 x분의 1을 그려보자. 이런 꼴이었죠. 그럼 y는 fx는 x분의 1이라는 형태는 자, 왜 불연속인지를 보니까 그래프에 대한 형태를 따졌더니 이런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x는 0에서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예를 보면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었습니다.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써보면 역시 x가 1이 아니면 얘는 x 플러스 1이네였고요. x가 1이면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였었죠. 여러분들 모양을 보면 이렇게 가는데 x가 1인 지점에서 빵꾸난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빵꾸난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둘은 굉장히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연속이 아닌 이유도 f0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중대한 차이가 있느냐? 얘는 빵꾸를 때울 수 있지만 얘는 불연속이 되는 이 값을 물론 때울 수는 있습니다. 함수값을 내가 아무거나 주면 되니까 이 선상에서. 그러나 도저히 둘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른 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불연속의 원인을 이걸로 잡았거든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fc의 값을 주자. 그러면 연속이 되겠느냐를 물었었습니다. 이때 얘를 우리가 뭘로 들었어? fx는 가우스 기호를 들었죠. 그러면 가우스 기호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x와 y에 대한 조건에서 가우스 기호에 대한 모양들을 써보면 이 자체에 대한 형태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이 더 존재하는데 불연속입니다. 이 불연속이 되는 주된 원인들이 바로 어디 있느냐면 리미트. 얘네들은 x에 대한 값이 여기서 예를 든다면 0으로 갈 때 정수값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f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극한값이 없는 거죠. 라이트 핸드하고 레프트 핸드로 표현되어 있죠. 자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형태 모양이 같이 같지 않으므로 얘네들의 형태 모양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곧 불연속이 되는 두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인식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건 말 그렇다면 이런 걸 들 수 있었어요. fx는 이런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들이 보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의 x의 제곱의 제곱 이런 형태의 모양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x가 0이 되면 0입니다. 근데 x가 0이 아니면 무한등비급수거든요. x가 0이 아니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의 공비가
초항이 이것분의 이것으로 표현되는 거지. 맞아? 양변에 1 플러스 x제곱 뭐가 돼?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x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x가 0이 아니면 x제곱입니다. 잘못 표현했는데? 잠깐만요. 공비가 이거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 초항이 이거지. 양변에 1 플러스 x제곱 곱했지. 이렇게 만들면은 연속이잖아. 자, 요거를 제가 합시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연속을 잘못 만들었죠, 지금.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의 세제곱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공비가 뭘로 바뀌어? 여기가 없어지지? 요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은 1 플러스 x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초항이 이거니까 여기는 x제곱 맞고 여기는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됐어? 1이 되지.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x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이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1로 무한히 가다가 여기서 빵꾸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0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연속이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모든 함수값이 다 있죠. 극한값도 있지. 근데 왜 그럼 불연속이냐? 이때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바로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의 값과 무엇이 f0의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연속에 대한 요인들을 해소시켜 준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때 이 불연속인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일로 옮겨서 연속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절대로 연속을 만들 수 없어요. 얘도 절대로 연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연속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이 연속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본질적인 불연속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리무버블이라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얘는 요 형태를 채워줌으로써 리무버블 됐죠. 이동함으로써 연속을 만들어졌지. 얘도 얘를 이동함으로써 연속을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불연속이긴 하지만 리무버블이라는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불연속입니다. 자, 이때 얘하고 얘의 불연속 요인이 또 달라. 얘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좌극형과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야. 존재하는 데 다르기 때문이야. 이때 얘네들은 그 존재 사이에 그럼 뭐가 일어나? 점프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프라 그래. 불연속의 원인이 얘는 아니죠. 불연속의 원인이 라이트 핸드와 레프트 핸드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양초. 이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불연속을 인피니티 디스컨티뉴티라고 표현합니다. 무한대로 하는 형태면 이거는 용어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AP 문제 나올 때 불연속의 이유를 쓰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얘는 점프라고 이 형태는 점프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 리무버블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 이 형태는 점프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 얘는 인피니티 디스컨티뉴티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유가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에 대한 모양을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이거는 내용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냐면 여기서 96쪽을 한번 봐보세요. 불연속의 요인 왼쪽에 있는 게 용어야. 지금 점프 96쪽을 보면 점프 디스커니티라고 표현되어 있고 리무버블 디스커니티라고 표현되어 있고 인피니티 디스커니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형태에 대한 부분이 96쪽에 표현되어 있고 98쪽에 표현되어 있고 99쪽에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이그젠플 99, 100쪽하고 그걸 봅니다. 이그젠플들을 짧게 보는 게 아니고 뭐 대강 봐도 됩니다. 내용 부분은 그 다음은 이제 요까지 그냥 보고 끝냅시다. 101쪽 봐보세요. 101쪽. 먼저 101쪽까지 먼저 보자. 거기 뭐가 있어? 익스트림 밸류 시어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라 그랬지? 최대 최소 정리야. 연속인 함수는 닫혀져 있는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습니다. 101쪽에 보면 101쪽에 있는 용어가 그거야.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시어렘에 되어 있지. 중간값의 정리라 그랬어. 중간값의 정리는 뭐라고? FA와 FB가 다르면
그 중간에 값이 존재를 해서 그 값을 갖는 값이 구간 A,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거는 너희들이 그 미적분과 통계 기본 할 때도 이거는 그 문제본 설명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내기는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형태는. 연속인 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연속 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죠. 실수배래도 연속, 더해주거나 빼주어도 연속, 곱해주어도 연속, 0이 아닌 것으로 나눠줘도 연속. 그렇지? 자, 일단 99쪽과 100쪽에 있는 이그젬플을 봅니다. 자, 이제 챕터 3 보죠.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알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뭘 알고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y는 fx의 형태로 표현되어졌을 때 x는 a에서부터 b까지 변화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 형태를 평균 변화율이라 이름합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형태의 모양을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무엇으로 잡냐면 b-a분의 fb-fa로 표현되어지고 이때 순간 변화율을 정의하게 되죠. 이 순간 변화율이 바로 뭐가 되냐면 미분법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를 순간 변화율을 잡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요 a점과 b점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고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X는 A점에서 요 X는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분계수라 이름하게 되고 이 미분계수를 기호로 F'A라고 쓰고 이때 dx분의 dy에 이제 아래 챔터를 도입합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fa의 형태로 정의되어져요. 이건 당연히 이 순간 변화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끌어내게 되냐면 도함수라는 것을 이끌어내게 돼요. 이 도함수라는 것은 역시 f'x 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dx분의 dy로 정의되어져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fx 이 정의는 고등학교 수준은 잘 안 쓰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많이 씁니다. g가 x로 갈 때 g-x분의 fg-fx에 대한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꼴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분법의 공식들을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알고 있는 내용 y는 x의 n제곱에 대해서 이것을 미분하면 y 프라임은 n 곱하기 x의 n-1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미분법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로 사실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을 전부 다 소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하느냐? y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닌 상수함수의 미분은 뭐가 된다고 알겠어요? y는 c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0입니다. 자, 합과 곱 y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플러스 마이너스 g 프라임 x에 대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y는 cfx를 미분하면 이 형태에 대한 요건은 y 프라임은 c f 프라임 x로 표현됩니다. y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지금 쓰고 있는 거야.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의 형태를 알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법 공식의 전부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미분법 공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확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확장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는 쉬워집니다. 첫 번째, 자, 이것을 이해해야 돼. 첫 번째,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다 하고 가야만 이 공식들에 대한 조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테이블의 형태로 잡으면 113쪽에 보면
포뮬러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뮬러스라고 표현돼서 지금 이거를 먼저 보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뮬러스는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전제로 해서 그 공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요 형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표현된 것은 체인룰입니다. 이 형태가 114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스킬적인 부분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이제 공식의 증명 없이 간다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y는 f gx 이것이 바로 합성함수 미분법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를 묻는 거거든요. 이것을 미분하면 y'은 f'의 gx 곱하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미분합니다. g'x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이름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표현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되는지를 인식을 해야겠죠. 여기서 합성함수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걸 두는 데 있습니다. u를 gx에 대한 형태로 표현하면 이때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은 얘를 잘 보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얘는 어떤 꼴이냐면 y'은 f' u 곱하기 u'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기호가 왜 문제가 되는 기호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가 어려운 기호예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프라임이라는 기호는 변수가 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x에 대한 미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놓으면 자, f'u는 도대체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일까요?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일까요? u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얘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나요? 이 프라임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다는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의 모양이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미분했는지를 표현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 올 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주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공식의 목적은 잘못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잘못되느냐? 요 프라임은 gx에 대한 미분의 프라임이고 요 프라임은 x에 대한 미분이고 요 프라임도 x에 대한 미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u에 대한 미분인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써주는 게 편하냐? 이렇게 써주는 게 편한 거예요.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y 프라임 dx분의 dy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y를 구하고 싶은 것이고 y의 미분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양을 잘 보면 얘네들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dx로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y가 지금 자 보세요. 요 y, u를 gx로 표현하는 순간 y는 fu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y를 뭘로 미분할 수 있는지 보세요. u로 미분할 수 있습니다. u는 x에 대한 함수이므로 u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얘네들은 무엇처럼? 분모합 이런 걸 미분소라 그러거든요. 오퍼레이터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이제 그 형태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고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되는 것을 우리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잘 보세요. 왜 체인룰이 되느냐? 지금 선생님은 요것을 요 정도만 썼지. 이것을 더 확장할게요. 나는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데 자, dy, dx를 구하고 싶습니다. 확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기에 함수가 du1 그러면 여기 du1이 있으면 되지. 그럼 여긴 du2 여기는 du2 있으면 되지. du2 그럼 du3 있으면 되지. 점점점 dun까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왜 체인룰인지를 보세요. 체인이 이렇게 감기지. 그렇지? 이렇게 소거되고 있죠. 체인입니다. 얘네들이. 하나의 체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룰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은 합성함수에 대한 형태에 대한 조건들이 몇 개가 합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식에 대한 모양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체인룰은 상당히 중요한 미분법의 공식이 되어집니다. 체인룰은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함수들은 거의 다 합성함수예요.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걸 봐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는 게 이런 뜻이 여기서 이런 예를 하나 드러났네요. 뭘 썼냐면은 이걸 미분해 보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1의 10제곱을 미분해보자. 이거를 초기에 모를 때는 이렇게 취한하는 겁니다. 모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u는 x의 제곱 플러스 1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y는 u의 10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du분의 dy는 10 곱하기 u의 9제곱이 됐고요. 이것이니까 dx분의 du는 3x제곱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개를 활용해주면 dx분의 dy라는 것은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du분의 dy는 10u의 9제곱, dx는 3x제곱, 그러므로 10 곱하기 x세제곱 플러스 1의 9제곱 곱하기 3x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냐면 가르치는 스킬에 대한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이렇게 쓰면 이게 체인룰처럼 쓴 거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공식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유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얘를 미분해라.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미분합니다. 10. 그러면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미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곱이 붙어 9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 형태가 합성되어 있으니 얘를 끄집어내서 또 미분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됐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y는 x분의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플러스 1의 10제곱을 써주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y 프라임은 그럼 똑같습니다. 이 형태의 미분이니까 x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1의 10제곱 10 곱하기 9제곱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미분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나가면 3 곱하기 x분의 2의 제곱인 거죠. 이때 또 한 번 뭐가 붙어야 돼? 얘도 합성된 겁니다. 이것의 미분 얘는 실제로 뭐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지. 이걸 미분하면 뭐가 떨어져?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니 마이너스 4 곱하기 x의 마이너스 되는 거 알겠어? x의 n제곱의 미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가 몇 번 합성된 거야? 자 보세요. 3번 합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합성된 것마다 합성된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미분해 주는 거야. 여기서 모양은 이 뜻인 거죠. 얘가 합성되어 있으니 이 안에 있는 합성된 것을 끄집어내서 미분한 걸 계속 곱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체인룰의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미분하지 않으면 속도가 나질 않아. 아니면 이제 아까 전처럼 치환해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치환해서 이 형태에 대한 구조들을 보여줬죠. 그러나 그 방법들이 익숙해지면 실제로 직접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건 연습하고 해야 돼요. 지금 115쪽에 있는 이그젬플 1번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2번 기본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져가서 따로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자보면은 여기서 상수, 합, 차, 상수배, 고배 미분을 알았잖아. 뭐가 빠졌을까요? 이게 빠졌거든요. y는 목세 미분이 빠졌습니다. fx분의 gx에 대한 미분이 이게 빠져있죠. 얘는 어떻게 미분법을 세울까요? 이거를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체인룰을 배웠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형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얘를 y는 gx 곱하기 fx의 이것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합성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것도 하나의 합성입니다. 그럼 얘를 미분해보자.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알았으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툭 떨어져 내려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돼야 돼? f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 알겠어? 마이너스 2제곱 되는 거 알겠어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알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거 미분한 거를 곱해줘야 돼.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의 핵심인 거죠. 자, 정리해주니까 이 마이너스를 일로 뽑아내면 되겠네요. 정리해서 써볼게요. fx분의 g 프라임 x 마이너스 얘가 뭐가 되는지 볼까 그냥? 얘는 f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fx의 제곱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gx 곱하기 f 프라임 x의 형태로 표현된 거지. 아, 별거 아니군요. 이제 이 형태의 모양은 fx의 전체의 제곱분의
fx를 곱해주면 되니까 fx 곱하기 g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곱하기 gx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됐지. 자, 이래서 원래는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로 증명해도 되거든요. 도함수의 정의로. 그렇지만 우리는 합성함수를 배웠으니 이걸 합성함수를 통하여 미분법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 자,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우세요. 그런데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일부러 선생님은 분모 분자의 형태를 요거에 맞춰줬어. 일부러는. 그렇지만 이게 못 맞춰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분모의 제곱, 일부러 기호를 간략하게 쓸게. 분모의 제곱분의 잠깐만. 여기서 보셨어요? 잘못 썼구나. 위치 바꿔야 된다. 잠깐 위치 바꾸자. 공식은 정한데 위치 바꿔서 이렇게. 왜냐면 요 모양이랑 일치시승하였는데 저기서 실수가 이렇게 썼어야지 되는구나. 이 형태는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요거랑 일치시려고 그런 거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외울 때. 왜 이렇게 분자 분모를 외워야 되느냐? 얘네들의 형태는 이렇게 외워야 되느냐면 fx와 gx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아마 얘네들은 이게 하이로잖아. 얘가 로우고 얘가 하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외우라고 할 거예요. 로의 제곱분의 하이 미분 로 그대로 마이너스 하이 그대로 로 미분. 이게 아마 영어권에서 공헌한 공식일 거예요. 우리는 분모 분자이니 분모 분자의 형태로 되고 얘네들은 아마 영어로 또 이 약자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아마 뭐 어떤 용어가 만들어지게끔 이 모양을 외우는 공식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그 형태가 하이로의 형태 모양으로서 이 공식 모양을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의 형태로 외워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까지도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지금 현재.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공식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은 이제 어떤 공식을 또 외워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또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합성함수의 공식.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자,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지만 이걸 줄여 쓸게요. 이제 이 형태에서 이 공식 이렇게 쓰는 거지. y 프라임은 f 프라임의 gx. 안 좋은 표현이지만 외우긴 편하기 때문에 씁니다. g 프라임 x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된다고? dx분의 dy라는 형태 모양을 우리는 dy와 dx를 써 주었을 때 이 중간에 du를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거되는 게 체인룰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미분법입니다. implicit derivation입니다. differentiation입니다. 어디 있는 거냐면 잠깐 얘네들이 그것을 어디에 써놨나? 뒤쪽에 있을 거예요. 124쪽에 있습니다. 124쪽. 이게 얘네들 순서보다는 선생님이 하는 순서가 더 편하니까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implicit differentiation이라고 표현되죠. implicit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124쪽. implicit differentiation. 이 형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조건 좋은 함수들만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 좋은 함수냐면 다 y는 fx 형태로 x에서 대응되는 y의 관계를 가진 애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조건이 좋은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fx, y는 0에 대한 이런 조건들을 따져줘야 되거든요. 이때 얘를 음함수라고 그러지. implicit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안에 들어있는. 얘는 드러내는 겁니다. 양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이런 형태들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꼴은 전부 다 미분법의 공식이 전부 다 쉽게 미분하는데 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얘를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미분할 길이 막막하거든요. 왜냐? 문과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그 미적분학과 통계기본에서 배운 미분은 함수가 좋은 애들만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성질이 좋은 애들이니까 금방 쉽게 되는데 얘는 성질이 더럽습니다. 왜냐면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를 잘 보면 얘는 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위에 있는 함수와 어떻게 하면 돼? 아래에 있는 함수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그치 정말 두 개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이 형태는 뭐가 돼? y는
루트 1-x제곱이고요. 얘는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이거든요. 아, 이제 이것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하면 얘를 미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너네들은 뭐 AP를 떠나서 나중에 내신할 때나 공부할 때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크게 도움을 받아. 그럼 이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1-x제곱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얘를 미분해볼까? y 프라임 어떻게 될까요? 대가리가 툭 2분의 1 떨어져 내려와야 되지. 1-x제곱에 여기서 1 빼야 되지. 한 대 맞았어요.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줘야 합니다. 마이너스 2x. 그러면 요것과 요것은 서로 약분되어지니까 얘는 뭘로 표현되는지 볼까? 루트 1-x제곱분의 마이너스 x인데 잘 봐라. 얘가 바로 y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얘를 붉은색으로 해볼까? 붉은색은 붉은색으로 해주자. y 프라임은 마이너스만 더 붙었을 뿐이지. 그러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1-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x로 표현되겠지. 이때 요랑 없어지겠지. 그럼 무엇이 나느냐? 얘네들은 루트 1-x제곱분의 x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잖아. 난 이렇게 쓸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도 붙어야 되지. 얘가 뭐야? y지. 마이너스 y분의 x네요. 아니 이런. 결과가 동일하네. 그럼 우리는 이 결과가 동일하니까 이 둘을 이렇게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나눠서 미분하는 게 좀 불편한 걸 느낀 거예요. 한꺼번에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건 거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근데 실제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법의 공식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미분법의 공식은 이 형태에 대한 공식밖에는 안 주어졌다는 말이죠. 즉 x하고 y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이런 함수의 공식은 모르는 거죠. 이제 이 공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왜 음함수냐? y 자체가 또 x에 대한 함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플리시트한 겁니다. 이 형태에서 그렇다면 y제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합성함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라. 이걸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y제곱을 이렇게 보면 쉽지 않을까요? y제곱이라는 형태를 fx의 제곱이라고 보란 말이죠. 나는 얘를 미분하고 싶어. 얘를 미분해봐. 그럼 뭐가 되나? 2배의 fx 곱하기 f'x가 된다는 것은 알겠지. 합성함수의 미분의 기본이니까. 결국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걸 아는 거야? 2y 곱하기 y'이라는 것을 알겠지. 이해돼? 안 돼? 지금 이해 안 된다는 뜻이야? 놀래라. 그러니까 y제곱을 미분하는 것은 사실은 x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합성함수의 미법을 쓴 것이고 임플리시트 된 애를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타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끝났어요. 나는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얘는 미분할 줄 알겠어요. 얼마야? 2x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때 이것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함수를 표현한 겁니다. 얘는 x에 대한 함수이므로 얘를 그냥 벌컥 2y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붙어야 돼? y 프라임이 붙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뭐가 되우면은 0. y 프라임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y분의 x. 직접 미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 이제? 이 형태의 꼴은 대표적인 꼴로 보통 이걸만 있습니다. xn제곱 더하기yn제곱은 rn제곱 꼴을 미분하면 됩니다. 이때 이 형태의 모양은 n 곱하기 x의 n-1제곱 더하기 n 곱하기 y의 n-1제곱이 0이 되면 y 프라임을 붙여야 돼. 이것이 0이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프라임 즉 dx분의 dy의 형태 모양은 마이너스 y의 n-1분의 x의 n-1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함수 xy가 1인 함수입니다. 얘를 미분해 보세요. 이걸로 하자. x제곱 더하기 xy로 하자. 얘를 미분해 보세요. a 한 개 더 하자. y제곱도 더 하자. 얘를 미분해 보세요. 미분계수 도함수를 구해 봅니다. 얘를 미분하면 얘는 2x 쉽지. 사실은 얘 때문에 문제가 돼요. 얘 때문에. 일부러 근데 얘 하나만 나타내면 또 애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다른 걸 더 현혹시켜서 넣게 되거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게 y가 붙어야 돼.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건 실수를 잘 안 해요. 이제는 플러스 2y 곱하기 y 프라임이 0입니다. 그럼 우리가 y 프라임이 묶어줘야 되니까 x 더하기 2y의 y 프라임 이 양식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y가 되지.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프라임은 x 더하기 2y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y로 표현돼. 요거 실수 많이 해 진짜로. 요 실수. 음함수 미분에서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학생들이. 됐어요? 잠깐 연습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그젬플 보세요. 이그젬플 28, 29, 30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y는 fx에 대해서 이때 f 인버스 x를 gx라고 두고 역함수를 이걸로 둔 거죠. 이 상태에서 뭘 미분하고 싶은 거냐면 y는 gx를 미분하고 싶은 겁니다. y는 gx를 미분하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파트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이제 126쪽이거든요. 지금 그래프는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그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우리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런 형태 모양에 대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형태 모양으로서 dx분의 dy를 표현해주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뭐에 대한 대칭이니까 y는 x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므로 이런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요거에 대해서 여기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모양, 이걸 붉은색의 형태의 모양으로 써보면 얘가 어떻게 돼? 요로 표현되는 거지. 대칭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의 옮겨지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하고 요 형태 모양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dx가 되고 여기가 dy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점 자체가 변화됐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은 P점 A, B에 대한 조건이면 이 점은 이동된 점 Q점은 B, A에 대한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기울기는 결정됐습니다. 뭘로 결정되냐면 이 기울기에 대한 형태는 여기서는 기울기가 dx분의 dy지 여기는 뭐가 돼? dy분의 dx라는 것은 알겠죠. 이거는 모양으로. 기울기가. 근데 문제가 차이점이 뭐예요? 집어넣는 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점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우리는 이 형태 모양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형태를 그래프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 그래프적인 형태 모양을 무엇으로 해야 할 거냐면 우리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gx에 대한 조건이거든요. 자, 나는 야 정신 안 차릴래? fgx가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돼? x가 된다. x 합성함수지. 얘 미분해봐. 어떻게 돼? 그러면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지. 1 x를 미분했으니까 gx가 뭔데? y지. y는 gx잖아. 지금 x에 관계해서 y는 gx잖아요. 지금. 그러니 우리는 뭘 만들어냈어? g 프라임 x라는 것은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y분의 1이 되는 거야. 어려워? 아니죠. 그래프적으로는 이런 뜻이고, 자, 얘를 이렇게 쓴 거예요. g 프라임 x라는 것은 f 프라임 y분의 1인데 눈에 안 들어오지? 이렇게 써줄게.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역함수 미분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데 이 형태는 dy분의 dx분의 1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이게 혼동되지만 얘는 지워야 돼요. y는 gx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워줄게. y는 gx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x는 gy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혼동이 덜 될 거야. g가 아니라 f.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얘의 입장에서는 얘는 y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너희가 명백히 조심해야 될 게 제발 요거 조심해라. 역함수 면에서는 여기서 x에 대한 꼴이면 이 값은 역함수의 y 값이야. 동일한 x 값을 미분하면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면 역함수의 미분법이 완료되어집니다. 그래프적인 의미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죠.
역함수니까 y는 x는 대칭이니까 역수에 대한 부분 di분의 dx로 이 형태가 표현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또 이그젠플을 풀어보죠. (127번) 127쪽에 이그젠플을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4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네 번째.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 다 끝나거든요. 네 번째는 4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인데, 아까 전에 보다시피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돼. x는 ft, y는 gt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 얘는 이런 뜻이겠네요. 아, 그렇군요. x는 ft니까 t는 뭔 거야? t는 f 인버스 x죠. 그러니까 y는 g의 바로 뭐가 돼? f 인버스 x군요. 오, 역함수 미분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근데 이런 방법들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 x에 대한 식으로 t가 쉽게 표현되어지면 금방 떨어지지만 표현이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잘 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체인룰이나 역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dx와 dy라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미분소처럼 동작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증명하고 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모, 분자처럼 하나의 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각각에 대한 형태를 미분소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는 표현입니다. 대학 쪽에서 조금만 더 증명을 하면 이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모, 분자처럼 동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x'은 f't입니다. y'은 g't입니다. 근데 얘가 실제로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얘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게 바로 dt분의 dx라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dt분의 dy라는 뜻인 거예요. 즉 우리는 이 형태 모양을 이렇게 써버리면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라고 쓰면 그렇군요. 여기 있는 게 서로 약분되는구나. 같네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f't분의 g't. 그래서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형태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분소적 얘네들에 대한 특징들이 체인룰을 통해서 또는 역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분모와 분자 같은 미분소에 동작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대학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전공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일단 가능한 게 관심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졌으니 우리는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법은 그냥 그대로 이 뜻대로 미분소에 대한 형태로 분모를 얼마든지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공식에 대한 부분들이 완결되어집니다. 이건 어려운 꼴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3쪽에 있는 이쪽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아, 여기서 근데 이게 어려워진다, 이계도 함수가 어려워져요.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는 이계도 함수가 어렵습니다. 이계도 함수. 여러분들이 이계도 함수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썼다고 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세요. 미분한 함수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미분한 함수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렇게 또 미분하면 2개, 또 미분하면 3개. 이런 거 n계도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왜 고민을 하는 거냐면,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은 이 형태를 표현하기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 표현법을 알아야겠습니다. dx분의 dy는 한 번 미분하는 거지. 그럼 두 번 미분하는 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dx분의 dy, 옛날에 표현한다면 dx분의 dy겠죠. 얘를 또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간략화시켜서 뭐라고 쓰냐면 dx의 제곱, d제곱 이렇게 하면 두 번 미분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n번 미분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돼. 보통은 이렇게 표현해. 두 번 미분한 건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해. 아, 이거 왜 y야 갑자기. 이렇게 표현해. 두 번 미분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땡땡을 여러 번 찍으면, 하지만 n개까지는 못 찍잖아. 보통 이런 식에 대한 표현들의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얘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얘를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법은 왜 어려워지는 거냐면 dx제곱분의 d제곱 y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dx분의 d의 역시 얘가 dx분의 dy거든요. 이걸 쓴 거니까 이걸 나눠 쓰는 게 편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dx분의 d의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형태에서 얘가 dt분의 dx분의 dy의 형태로 표현되죠. 그럼 이제 x하고 y에 대한 꼴에 x와 y에 대한 꼴의 함수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미분값이 될까요? t에 대한 꼴이 돼. 걔를 미분하는 형태로 써줄 수 있지. 그럼 얘가 고민스럽지. x니까. 얘를 그럼 뭘로 고쳐줘야 돼? 얘를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얘는 dt분의 d하고 얘에 대한 조건이 x에 대한 미분이므로 얘는 이제 dt분의 dx와 dt분의 dy는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거라고요. y도 t에 대한 함수고 x도 t에 대한 함수니까 걔를 미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죠? dx를 t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저질인 걸 복구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겠어요. 아, dx가 있어야 되는데 t를 곱했구나. 근데 이건 어디서 생겨? 이거는 이거의 역수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한 걸로 다 표현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이계도 함수 하는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매개변수로 주어진 것은.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법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엑서사이즈를 봐야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26에서 그 A에 보면 콜리전 포인트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이 콜리전 포인트라는 것은 충돌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를 지니는 거냐면 일반적인 매개변수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시간에 대한 함수. 얘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평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X좌표와 Y좌표가 변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T가 같을 때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Y값이 같으면 그 형태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값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매개변수 방정식을 푼 다음에 교점을 구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점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만나는 거죠. 충돌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가 같을 때에 대한 함수값이 같은 것을 여기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 형태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드디어 미분법에 대한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습하는 게 또 의미가 있겠죠. 25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의도성을 갖춘 문제입니다. 어떤 의도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 자체에서 어떤 의도성을 갖추고 있냐면 y는 이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걸 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얘를 미분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미분합니다. 근데 보세요. 얘를 양변을 4제곱을 할 거예요. 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거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거지. y가 이거죠. 끝났죠. 이렇게 하라는 게 의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웠다는 것은 이런 구조의 문제들을 손쉽게 풀 수 있는 도구를 갖춘 거예요. 지금 이건 이 4개의 공식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함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음함수 미분법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함수를 다 미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역함수까지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형태들을 통해서 보면 어려운 미분법이 다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미분법 공식이 더 추가될 뿐인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25번 연습하는 의미를 이해하겠죠? 자, 더 연습 더 합니다. 자, 이제 공식을 다 완결합니다. 이쪽에 있는 공식에다가 이제 첨가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줘야 되냐면 여기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13쪽에 113쪽을 보면 포뮬라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지금 어떤 형태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 포뮬라스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전부 다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u에 대한 함수인데 이걸 x로 미분했는지 알겠어? 그러면 그 u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경우에 포함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간결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제 이 형태의 모양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u를 표현하면 뭐가 더 붙어야 돼? dx분의 du가 더 붙어야 되는 거지. 그건 무엇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더 귀찮으니 몇 개만 더 써주면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삼각함수의 미분법의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식이 대단히 많아요.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 y는 secant x, y는 cosecant x, y는 cotangent x. 이거는 어려운 문제에서 나지만 어떤 것들이 나냐면 아까 전에 우리는 뭘 따졌냐면 아크사인을 따졌었죠. 그러니까 y는 아크사인 x,
y는 아크 코사인 x, y는 아크 탄젠트는 잘 안 날 거야 아마. 나네 이것도 해줘야 되나 그러면? 귀찮은데. 아크 탄젠트 x 여기까지 다 가보죠 그러면. y는 그러면은 이것도 다 써줘야 되죠. y는 시컨트 아크 시컨트 x, y는 코시컨트 x, y는 아크 코탄젠트 x, 아크 탄젠트 x, 코탄젠트 x. 이 형태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미분해내야지 돼요. 실제로 이 결과들의 모양들을 써주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얘에 대한 모양은 y는 코사인 x입니다. 얘에 대한 결과는 y는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얘에 대한 결과는 y는 시컨트 제곱 x입니다. 얘에 대한 결과는 y는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입니다. 얘에 대한 결과는 y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입니다. 얘에 대한 결과는 y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입니다. 얘에 대한 결과는 y는 요거는 이게 지금 x에 대한 형태로 안 표현되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요것에 대한 결과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탄젠트 인버스는 플러스로 떨어집니다. 요것에 대한 결과는 y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식이 요거까지 들어가면 공식이 외우기가 좀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알아야만. 이거는 왜 알아야 되냐면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아마 계산기를 쓰게 해주면은 그냥 계산기 때려 놓으면 되는데 계산기를 못 쓰는 문제에서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만 풀립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시컨트 인버스 x는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컨트 인버스 x에 대한 모양은 여기서 이게 좀 복잡하죠. 얘는 붉은색으로 써야겠다. 혼동되겠죠? y 프라임은 그래서 요 공식은 거의 다루질 않는데 얘네들은 지금 요걸 써놨어요. 지금 절대값 x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코시컨트 x의 모양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절대값 x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얘는 y 프라임은 1 플러스 x제곱분 마이너스 붙을 거예요. 마이너스 이 형태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포뮬러들은 다 외워져야 되는 포뮬러들이에요. 근데 이때 이 증명들은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증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증명하기엔 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그냥 외우고 쓰는 게 지금 편하거든요. 증명은 뭘로 할까요? 만약 원한다면. 도함수의 정의를 증명하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를 증명해서 뭐가 필요할까? 사인과 코사인은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탄젠트는 뭐가 필요할까? 사인과 코사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목세미분법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시컨트 역수지 목세미분법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사인 인버스, 코사인 인버스, 탄젠트 인버스 뭐야? 역함수지, 역함수미분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형태의 꼴이 증명되어지면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합성함수나 역수나 또는 역함수의 공식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내용들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외울 때 쉽게 외우는 법 잘 봐보세요. 어떤 것이 쉬우냐? 나중에 마이너스 붙는 놈이 헷갈리거든요. 자, 마이너스 붙는 놈을 한번 봅니다. 마이너스 붙는 놈만 봅니다. 마이너스 붙는 놈만 봅니다. 마이너스 붙는 놈만 봅니다. 마이너스 붙는 놈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얘네들은 찌질하게 코를 흘리는 애들입니다. 코를 흘리고 있으니 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코를 흘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가 굉장히 그 상하함수할 때 언급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과 애들은 그 코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돼요. 실제로는 컴플리먼트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지지만 우리는 이 형태에 대한 부분을 코를 흘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코를 흘리는 애들이 붙어요. 그리고 노는 애들을 잘 보세요. 얘네들은 끼리끼리 놉니다. 코 없는 애들끼리, 코 있는 애들끼리, 코 없는 애들끼리, 코 있는 애들끼리, 코 없는 애들끼리. 얘네 사인과 코사인만 지그재그로 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기본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 있는 애들끼리 놀고 코 있는 애들은 코를 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들의 모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얘네들에 대한 형태들을 잘 보세요. 얘네들은 같은 꼴의 형태에서 마이너스가 붙고 있죠. 표현법들 자체가. 그래서 그 아크사인,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조건의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공식에 대해서 접근을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그러면 지수함수 미분법을 알아야겠네요. 지수함수 미분법. 요거는 역시 주어진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정의를 써내지만 몰라도 갑니다. 우리 y는 2x제곱, y는 이 두 개만 미분할 수 있으면 지수함수의 미분법의 공식은 끝나는 겁니다. 얘는 대단히 쉽습니다. 뭐야, 이거 다 프라임 다 빼먹었다. 이 프라임 다 빼먹었다. 프라임 다 빼먹었죠, 이쪽은. y 프라임은 자기 자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미분에서 2x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얘를 미분하면 얘는 이게 나옵니다. y 프라임을 미분하면 ln a의 x제곱 곱하기 ln a가 붙어요. 이것의 증명도 역시 아까 전에 한 초월함수 극한이 있었죠, 우리가. 그걸 쓰는 거야. 뭘 쓰는 거야? 초월함수 극한. 초월함수 극한 기억나? 이걸 쓰는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1 이걸 쓰면 되는 거야. 상하함수 미분법 똑같아. 그런 공식들을 써서 전부 다 같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뭐가 남겠니? 로그함수 미분법.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미분법의 공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미분하는 공식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건 뭐만 남겠니? 그것에 대한 응용권만, 어플리케이션만 남겠지. 우리가 좀 이따 해야 되는 게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그 형태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했던 내용들에서 그걸 통해서 뭐 변화율을, 그러니까 속도를 구한다 이런 것들은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한 것만 짧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공식 연습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 y는 lnx만 하면 돼요, 얘는. 왜 lnx만 하면 될까요? y는 로그 ax라는 형태는 뭘로 표현돼? ln a분의 ln x로 표현되니까 ln a는 상수인 거지. 그럼 ln a분의 1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얘만 알면 돼요, 사실은. 이걸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네, 얘를 미분하면 이 y 프라임은 x분의 1로 표현됩니다. 좀 더 확장하면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도 x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편해요. 포뮬러의 형태에서는, 여기서 나타난 포뮬러의 형태에서는 dx분의 du가 왜 붙었다고? dx분의 du가 붙는 이유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조건 때문에 dx분의 du가 전부 다 붙는 거야. 절대값을 외워주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태들이 안 쓰여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 때문이고, 지금 실제로 선생님이 써준 이 칠판에도 거기 있는 공식들이 전부 다 쓰여 있습니다. 상수함수 모든 게 다 쓰여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형태가 몸에 뵐 때까지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럴 시기가 없고 여러분들은 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 지금 있는 그 뒤에 있는 연습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지금 나눠준 프린트에서 또 기본 연습 뭐가 있었어? 초월함수의 미분법 기본 연습이 있었죠. 초월함수의 미분법 기본 연습. 또 이거 짧게 갑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을 유용하게 표현하는 도구 중에 하나 무엇이 있냐면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는 굉장히 막강해서 이것을 통하면 함수의 극한이 전부 다 풀려져요. 함수의 극한이.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볼 때는 보통 서술형에서 쓰지 못하게 자꾸 강조를 할 겁니다. 그 형태가 어디냐면 129쪽입니다. 129쪽. 요거부터 확인하겠구나, 참. 128쪽부터 보죠. 128쪽은 평균값의 정리인데, 요거부터 먼저 가죠. 평균값의 정리인데, 어려운 조건은 아니고요. 평균값의 정리인데, 이 평균값의 정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걸 만족하는 겁니다. 자, b-a분의 fb-fa, 이게 바로 뭐죠?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 평균 변화율은 뭐가 같아지느냐면, 이거가 같아지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값이 A값, 이 값이 B값입니다. 이 값이 FA이고 이 값이 FB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는 형태 모양을 잡았을 때, 자, 이때 이거와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사이에 있는 무엇 값이 C값이 이 안의 형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형태로 이 형태를 만족하는 이러한 C가 구간 AB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평균값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속인 함수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은 함수의 근에서 굉장히 편하게 쓰여집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꼴이 되는지 봐보세요. 이 형태에서 0분의 0꼴과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는 부정의 근에서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쓰여지는 정리입니다. 0분의 0꼴과 로피탈의 정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쓰여지는 정리입니다.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를 취하는데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0분의 0꼴이라고 그랬죠.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그랬죠. 요 형태 값이 즉 FA분의 GA를 넣었을 때 요 형태 이거겠죠. 그러니까 F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 또는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 또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면 0분의 0꼴이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 경우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를 만족합니다. 아주 편리한 꼴이야. 너희가 이제 아까 전에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아까 전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우리는 이것이 삼각함수의 극한의 기본으로서 이 형태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미분하면 얼마야? 1. 분자를 미분하면 얼마야? 코사인 X라는 것을 알고 있죠. X가 0으로 가니까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AP 문제에서 함수의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로피탈로 풉니다. 웬만하면. 0분의 0꼴은 근데 조심해라 또 전제 조건인데 이 전제 무시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애들 왜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전제 조건 강조하거든요. 로피탈의 정리는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쓸 수 있는 한정된 정리입니다. 그러나 쓸 수 있다면 강력합니다. 이게 이제 요 형태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요 로피탈의 정리는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들 보면 자, 이그젠플 38, 39, 40번 돼도 되겠다. 자, 이제 163쪽에 있는 내용을 좀 봐봅시다. 거기 있는 내용 보면은 이제 맥시멈, 미니멈, 인플레이션 포인트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로컬 맥시멈이죠. 이 형태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면 이게 바로 극대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때 로컬 대신에 뭘로 써요? 렐러티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글로벌이라는 형태에 대한 맥시멈과 이는 최대, 최소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극대, 극소에 대한 개념이고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의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X는 A 근방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고 얘는 어떤 범위? 전체 범위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A 근방이라는 형태의 표현 때문에 로컬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범위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의 형태가 붙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전체 범위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는 앱솔루틀리가 절대적인 형태가 붙는 것이고 로컬에 대한 형태에서는 뭐가 붙는 거예요? 상대적인 렐러티브의 형태가 붙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처음 뵙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는 요거는 또 하나, 요거는 알고 가야 되겠죠. 어떤 거냐면 극대극소는 사실은 F'X가 0보다 큰 상태에서 어떤 어떻게? F'X가 0보다 작아지는 경계점의 형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경계점에서 당연히 F'A는 0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지겠죠. 이것이 이렇게 변개되는 이게 극대점인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F'A가 0이라고 해서 이것이 변화되는 보장을 못합니다. 변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은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 F'X가 0보다 커지는 즉 감소해서 증가 상태로 변경되어지면 이 형태를 우리는 극소라고 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과 미니멈은 X는 A 근방에서 F'A가 0이 되는 값 주변에 부호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형태는 1개 도함수에 대한 조건들만 따졌잖아요. 그럼 2개 도함수가 F2'이 0보다 크고 F2'이 0보다 작아지는 이쪽에 대한 특징은 무엇으로 표현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 F2'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F2'이 0보다 크다는 이 말은 자 요걸 여기다 써볼까요? 이쪽으로 가보자. 이제 F2'으로 자 F2'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바로 F'이 0보다 큰 형태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죠. 0보다 큰 게 아니라 F'이 뭘 의미하는 거냐? 증가함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F'이 증가함수이다. 자, 우리는 요때 X축의 어떤 X값에 대해서 그러면 F'이 증가되는 형태 모양들을 추적을 해봅시다. 자, 추적을 해보면 이런 식의 형태 모양으로 요 점에서 요거 그 다음 점에서 또 커지는 형태 모양들로 전부 다 표현되는 조건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형태 모양. 탄젠트 라인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이 형태가 바로 뭐가 되느냐? 아무거나 좀 잡아볼까요? 이게 바로 탄젠트입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태를 뭐라고 쓰느냐? 이 형태에서 컨케이브 업이라는 형태 모양을 쓰면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위로 볼록, 이게 오목이죠. 그러니까 위로 오목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케이브 업이라는 형태 모양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2'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F2'이 0보다 작다는 것은 F'이 감소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조건에 대한 형태 모양을 우리가 써주면 이 자체에 대한 형태 모양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F'이 감소하니까, 자, 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기울기에서부터, 큰 기울기에서부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점차 줄어들죠. 점마다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 요 형태에 대한 모양으로 나타나겠지. 이때 역시 아무거나 탄젠트 라인을 잡아보세요. 이것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볼록이 오목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케이브 다운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오목, 이 곡면에 대한 오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 위로 오목한지 아래로 볼록 오목한지에 따라서 컨케이브 업, 컨케이브 다운을 표현하면 되고 그 형태가 바로 이계도함수의 부호에 좌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화되는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우리는 이런 건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어떤 걸 취했느냐면 우리가 이 모양을 취했었습니다. F'이 0보다 큰 상태에서 F'이 0보다 작은 상태로 바뀌면 이때를 우리는 극대라 이름했고 F'이 0보다 작고 F2'이 0보다 크면 이 형태에 대한 요건을 극소라 이름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형태에서 F2'에 대한 부호로 변화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지점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변화되는 지점이 있겠죠. 이때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쓰느냐? 얘네들은 극대극소처럼 각각의 용어로 구별하지 않고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인플렉션이라는 형태의 모양으로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곡선이 휘어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양을 따져보면 이 형태에 대해서 F2'이 0보다 큰 상태에서 작아지는 모양으로 바뀌면 자, 이 형태 모양이죠. 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냐면 자, 이쪽을 지웁시다. 이쪽을 좀 지워볼까요? 이 형태를 지워보면 이 형태 모양은 자,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 오목하다가 아래로 오목해지는 거죠. 이런 형태 모양을 표현되는 요 점, 이것이 인플레이션 포인트입니다. 이 형태를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오목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형태 모양이 0보다 그러니까 아래로 오목하다가 위로 오목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래로 오목하다가 위로 오목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형태가 바로 인플렉션 포인트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이계도함수와 부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컨케이브 업, 컨케이브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컨케비티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164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선생님 아까 전에 그릴 때 그래프의 형태를 많이 그려줬죠. 여기서는 164쪽에서는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모양에서 탄젠트 라인에 대해서 딱 아래로 있으니까 컨케이브 다운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인식할 수 있게 써놨죠. 그러니까 자, 이때 차이점은 그 P계 N4-1의 차이점은 왼쪽에 있는 A의 그래프는 증가하면서 컨케이브 다운인 것이고 B의 그래프는 감소하면서 컨케이브 다운인 겁니다. 즉 컨케이브 다운의 형태의 모양도 증가 감소의 모양마다 다 있고 마찬가지로 컨케이브 업 C에 대한 모양은 감소하면서 컨케이브 업인 것이고 D에 대한 모양은 감소하면서 증가하면서 컨케이브 업에 대한 모양입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들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그 168쪽을 잠깐 봐보겠어요. 168쪽에서 어떤 게 있느냐면 자, 데리버티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로컬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존재할 것이냐. 그게 무슨 뜻이었죠? 데리버티브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니? 이쪽에 보면 미분계수가 없어도 즉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은 증가감소 변화의 양에 대한 변이죠. 즉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증가해서 감소값으로 바뀌면 이처럼 극대값의 형태 모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에 대한 형태 모양들을 우리가 모양을 가져서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y는 x의 3분의 2제곱을 들었죠. 근데 이 형태의 모양도 극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x는 0에서는 미분 불가능인 거야. 미분 불가능하지만 그 형태에서 미분 가능하면 f'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더라도 극대극소에 대한 모양을 따지고 그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런 것을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래. 아, 이거 ty일 것 같은데.
T가 I일지 Y일지 까리하다. 어쨌든 크리티컬 포인트의 형태, I가 맞아? 크리티컬 포인트로 표현돼요. 첨점이라는 형태의 모양으로서 이 모양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모양들에 대한 것을 인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에서도 이계도 함수의 형태처럼 곡선의 모양이 변화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 보면 그 형태 그림이 4-7을 봐보세요. 0에 대한 조건에서 이계에 대한 도함수가 표현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증가함수에 대한 형태에서 부호의 변화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x는 0에서의 그러니까 미분값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x의 3분의 1 같은 건 존재하지 못해요. 0으로 분모로 0으로 하기 때문에 f'이 존재하지 못해요. 당초.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래프에 대한 조건에서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는 글로벌 맥시멈 오와 미니멈이라는 형태는 전체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조건이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고요. 이쪽 부분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도 되겠죠. 진짜 일단 그래프의 형태 모양들을 알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72쪽을 봐보세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최적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최대 최소 문제에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보면 지금 이그젠플 21은 수학적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 문제이고 이그젠플 22 실린더의 볼륨 구하는 거 이건 많이 했던 거죠. 부피가 일정할 때 건널비의 최소를 구하시오. 건널비가 일정할 때 부피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렇지? 그 형태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표현해 준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뭐가 일정한가 볼까요? 볼륨이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 그러면은 건널비가 최소가 되는 형태의 모양을 잡는 거겠죠. 그래서 거꾸로 역에 대한 연산도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구조에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주는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줘야 되고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프 그리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것들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다양한 모양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증감과 그 다음에 곡선의 오목볼록만 추적을 하면 됩니다. 이게 176쪽에 있는 표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증감표라는 걸 그립니다. 여러분들 증감표 그렸던 거 기억나죠? 표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때 F'이 0보다 크다 작다인데 그 상태에서 오목과 볼록이 가미되어지는 거예요. 즉 인플렉션 포인트가 잡혀서 그 형태의 모양을 잡는데 그 정도까지 엄밀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아마 캘큘레이터를 쓰게 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따지면 되겠고 캘큘레이터를 안 쓰는 문제에서 그 그래프의 개형을 추적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5문제짜리 어떤 서술형 문제 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은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실전 연습에서 좀 다루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모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9쪽. 우측에 있는 용어를 보면 179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용어를 보면 벨로시티하고 엑셀러레이션하고 스피드하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벨로시티 속도,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 가속도, 스피드 속력. 그래서 그 벨로시티의 절대값이 스피드의 형태로 표현되겠죠. 맞지? 스피드가 절대값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181쪽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해석하지 않거든요. 뭘 해석하지 않냐면은 평면 위의 운동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위의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을 하지 않는데 평면 위의 운동은 여기를 좀 이쪽으로 계속 씁시다. 여기까지는 놔두고 평면 위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모양을 추적해 보면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을 썼을 때 이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요 지점의 형태의 모양을 써주면 자, 요 지점의 형태의 모양을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x하고 y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어지지만 이때 이 점에 대한 저 p점이 xt하고 yt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 t에 대한 함수인 겁니다.
운동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보통 수직선상에서 라인상에서 운동만 봤기 때문에 t는 0일 때 얘네들의 x축의 위치 t는 1일 때로 표현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칠판을 하나 유리면이라고 물방울을 똑 떨어뜨린 다음에 그 물방울의 궤적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얘네들은 시간 처음에 xt0 뭐 예를 들어 t0가 어디 있으면 뭐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면 이제 여기 날아가겠죠. 시작점 p0로 본다면 0초일 때 x좌표와 여기서부터 물방울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흘러가는 형태의 모양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것은 이쪽 방면으로 속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형태를 성분 표현하면 x't하고 y't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 미분된 것이 우리는 미분된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이때 여기서 미분하면 이 형태에 대해서 x't를 취하는 것이 바로 뭐죠?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걸 해석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형태에 대한 평면 위에서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형태의 모양을 추적해보면 이 모양을 이 꼴과 이 꼴로 두 개의 힘의 합성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의 운동과 Y축 방향의 운동으로 분해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 형태를 X축 방향으로 분해하면 어차피 이건 X 방향으로의 운동,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Y 방향으로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의 미분된 값이 속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벡터인 겁니다. 벨로시티가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오는 용어입니다. 벡터는 그냥 쉽게 말하면 X성분, Y성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좌표처럼 인식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평면 위의 운동을 구하시오라는 것은 X방향으로의 성분과 Y방향으로의 성분에 대한 속도를 다 각각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럼 벨로시티는 뭘로 스피드는 뭘로 표현되겠어요? 이거 좌표잖아. 이거의 크기니까 뭘로 돼? 루트 X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T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겠지. 그러면 엑셀러레이션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또 한 번 미분하면 되겠지. 가속력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때? 그것에 또 절대값의 형태를 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너희가 부담스럽지 않게 용어적 부담만 있을 뿐이고 여기서 보면 이 형태를 또 이렇게 썼거든요. 얘를 어떻게 썼냐면 자 보세요. dx분의 dt분의 dx를 쓴 다음에 i 더하기 dt분의 dy에 대해서 j를 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방향, y방향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껍게 굵게 썼었는데 의미를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벡터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x방향, y방향의 표현이고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써주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v벡터의 슬로프라는 것은 당연히 x의 변화량에 대해서 y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dx분의 dy 형태로 그대로 표현되겠죠. 그거는 매개 변수식이기 때문에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입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식에 대한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예요. 이런 형태들은. 그 자체에 대한 모양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은 벡터의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의 값을 구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사실만 인식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출제빈이 한 문제 나올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5쪽을 가면 이제 여기서 로컬 리니어리제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선형근사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선들을 잘 보면 이런 함수들의 형태들은 어디든 표현해지면 모든 함수들의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이 있으면 우리는 요 근방을 딱 생각해 보세요. 이 근방을 굉장히 근방으로 가면 얘는 확대해봐야 뭐가 되어지죠? 이걸 확대하면 그 전 근방에서 직선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모든 곡선을 그 전 근방에서의 선형식으로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미분을 통해서 그 형태의 근사되는 모양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 어떤 그래프를 하더라도 그 전 근방에서의 직선을 구할 수 있다. 근사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 형태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이 뭐로 잡아서 탄젠트 라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접선의 방식 구하듯이 그 형태의 모양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당연히 그 탄젠트 라인을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표나 요값들을 보면 근사값의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기호에 대한 부분을 역시 혼란하지 말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거 보세요. 188. related rate라고 되어 있죠. 변화율 문제야. 이거 그런데 변화율 문제 너희가 했던 거야, 이거. 변화율 문제 했던 거 기억나?
변할 문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할 문제는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 마지막 슬로프 오브 폴라 커브라고 되어 있죠. 폴라 커브라는 것은 극좌표의 변화식에 대한 모양입니다. 이 형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인 거예요. 그런데 폴라 코디네이트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게 되냐면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한 언급만 좀 짧게 해주면 우리는 아까 전에 이걸 X좌표, Y좌표를 뭐라 그랬어? 카티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얘가 직교좌표계야. 근데 좌표계는 여러 가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P점을 쓰면 이게 X, Y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X축 방향의 성분과 Y축 방향의 성분의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에서 각도 구하는 걸 인식하고 있죠. 이제 회전 방향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때 이 시초선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이 P점을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해도 돼요. 나는 O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 R과 시초선에부터 생기는 각 세타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는 새로운 각도의 표현법을 알게 되는 거죠. 이 P점은 길이와 세타에 대한 형태를 가지는 새로운 좌표기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관계는 뭐가 떨어지는지 볼까요? X는 R 코사인 세타이고 Y는 R 사인 세타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고 이때 우리가 이 함수를 Y는 fx처럼 표현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어떤 형태로 표현되게 되냐면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을 얘네들이 써줄 때 R은 f세타에 대한 형태 모양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R은 f세타의 형태 모양을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조건을 해석했을 때 R도 세타에 대한 함수이고 그 다음에 세타도 세타에 대한 함수일 테니 얘는 뭐가 돼? 음함수의 미분법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매개 변수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 자체를 해석하게 되어져요. 매개 변수로. 즉 우리가 이 형태에 대한 변화율을 dx분의 dy로 고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x하고 y가 어떤 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했잖아요. x는 r 코사인 세타입니다. y는 r 사인 세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세타에 대한 식의 형태로 미분해 준다면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은 뭘로 바뀌어지냐면 폴라 코디네이트는 r은 f세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인데 dx분의 dy의 형태 모양을 우리가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d세타분의 dx분의 d세타분의 dy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이 이게 바로 f세타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태 모양은 어떤 것이 된 거냐면 x는 f세타 코사인 세타이고 y는 f세타 사인 세타 형태로 표현된 거지. 얘네들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럼 뭐가 돼? d세타분의 dx 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형태로 표현되겠지. 이 형태 모양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취하면 이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세타에 대해서 이런 조건의 형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써주면 R에 대한 형태 다시 고쳐주면 이렇게 되겠지.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분의 R 프라임 사인 세타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형태니까 그냥 이 형태를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자체에 대한 모양들은 슬로프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즉 dx분의 dy만 구하고 싶은 거죠. 슬로프라는 것은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개 변수 함수식으로서 이걸 그냥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좌표계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굉장히 실전적으로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라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본 어플리케이션 오브 디퍼런셜 캘큘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미분에 대한 계산에 대한 응용 꼴인 거야, 전부 다.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게 뭐가 있었다고? 변곡점의 개념, 인플렉션, 그 다음에 컨케이브 업, 컨케이브 다운. 이 형태를 우리는 오목을 해석하면 돼.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이니까 그 형태의 오목을 해석하게 되면 이계도함수의 부호랑 똑같아. y2'이 0보다 크면 컨케이브 업, y2'이 0보다 작으면 컨케이브 다운.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그 형태가 곡선의 모양에서 변곡점. 그렇죠? 그 다음에 평면 위의 운동이 새로운 거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형태에서 그 폴라 커브에 대한 그 슬로프에 대한 형태의 문제. 그러면은 요거까지가 여러분들 새로운 내용이 되고 나머지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적분법에 대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적분법은 좀 양이 많아요. 근데 미분 공식이 익숙하지 않으면 풀지 못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십시오.